덕분에 하루 만에 몸 상태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니 피어스의 감흥력에서 물질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책은 자기 자신의 삶과 상황을 뜻대로 창조하거나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대중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신과 운명 앞에 무력한 희생자였던 인간의 기나긴 역사를 감안할 때 상당히 급진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같은 것들끼리 끌어당긴다. 당신이 진동하는 대로 창조가 일어난다. 원하는 삶을 창조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거의 진실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아직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물질화, 그리고 반대 과정인 비물질화의 작용에 대한 사실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변성 과정의 6단계인 멈추고 영혼의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며 근원 주파수가 내적 진동을 재정비하도록 놓아두는 상태를 통과할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일체성의 토대를 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만물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일종의 중첩 또는 가능태로서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모든 존재가 매 순간 어떻게 협동하면서 가장 지고한 청사진에 따라 이 세상을 물질화시키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새로운 인식은 당신이 목표에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음을, 영혼이 발현되는 높은 주파수의 삶 또는 운명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임을 알려준다. 마침내 창조 과정과 성공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극적으로 변한다. 당신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새로운 인식을 더 많이 배울수록 잘못된 정보들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가끔 나는 시장주의자들의 다소 위압적인 외침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느낀다. 인터넷 판매 전략, 성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삶을 바꾸어줄 하나뿐인 세미나 등등. 그것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옹호하지만 변성 과정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일과는 무관하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유명인이 되라, 벼락부자가 되라, 가진 자가 되라는 사회적 요구에 휘둘리다가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나는 그 거슬리는 목소리들로부터 튕겨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발산하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그들은 공통의 근원 주파수를 통해 조화롭고 행복하게 참된 자아를 드러내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 전자가 세된 비명이라면 후자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 오늘날에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믿음 또한 일종의 내적 청사진으로서 실현될 목표를 담은 청사진보다도 더욱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두 청사진이 지고한 진리와 어긋날 때 당신은 장애물과 왜곡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다소 철진한 모형으로서 어느 정도는 잘못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물질적 풍요는 당신의 영혼의 진짜 목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홀로그램의 관점에 따르면 당신은 원하는 대상과 이미 같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끌어당겨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김은 단선적이고 분리된 사고방식. 원하는 것은 저곳에 있고 당신은 의지력과 영리함으로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발상이다. 통합된 세상에서는 뭔가를 끌어오는 대신에 그것이 이미 나의 현실 속에 있음을 알고 계속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다. 셋째로, 당신의 의지력은 내적 진동의 행복감과는 관계없이 그저 뭔가를 끌어당기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주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당신은 일체성과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지력이 등장하면 에고가 되살아난다. 생각은 저 홀로 흘러가며 고립감과 근심 걱정이 심화된다. 설령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의지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영혼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깨졌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당신의 영혼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금 가진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바꾸려는 시도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물질화는 어떻게 시작될까? 물질화의 첫 단계는 당신의 의식과는 별개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 영혼은 당신의 성장 계획에 필요한 상황들을 물질화시키고 항상 다른 영혼들과 협력한다. 물론 당신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항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막힌 곳을 에둘러 물기를 내는 강처럼 영혼의 계획은 스스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간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이 충분한 관심을 줄 때까지 그것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영혼의 수단이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창조한다. 그리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영혼의 의도에 따라 순식간에 모습을 바꾼다. 당신의 마음과 감정도 물질화 과정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과 감정은 영혼의 의도를 회방하고 지체시킬 수도 있고 돕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자애로운 자아와 두려움에 떠는 에고 중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달렸다. 당신의 개인적 욕망과 영혼의 의도가 정확히 일치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 데는 어떤 의지력도 필요치 않다. 정확히 알맞은 일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작용 속에서 창조와 소멸의 과정은 순도 높은 즐거움과 순수함을 띈다. 그리고 당신은 진화하는 인류의 운명과 일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자유자재로 물질화한다. 높은 주파수의 삶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뛰어난 유동성과 만족감을 선사해준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고한 청사진이 있고 영혼은 그 청사진을 현실화하며 경험시키려 하는데 우리의 믿음, 마음, 감정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돕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쩌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무언가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